자, 여러분들 벌써 이제 7주 차가 되고 있네요. 예. 이번 주에는 C 프로그래밍 예제 세 번째를 할 텐데, 스위치를 이용한 그런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가 중간고사죠. 예, 중간고사 여러분들 공지 잘 보고 이제 준비하기 바라고, 중간고사도 있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바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7주 차는 진짜 짧게, 어, 짧은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단하게 빨리 공부하고 바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플립러닝을 갖다 대비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아마 조원들 지금 다 확인했을 겁니다. 조원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연락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 이후에 플립러닝 뭐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잘 협의하고, 그리고 기말 프로젝트 뭐 할 건지도 미리 잘 한번 얘기를 해둬서 기말 프로젝트 그 프로포저를 갖다가 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말 프로젝트 프로포저이 원래는 이제 중간고사 보는 날까지였는데 한 주 연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가지고 따로 이제 프로포저를 내는 날을 다시 공지를 할 테니까 그 공지를 잘 보고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러닝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한 바대로 이번 주에는 이제 제 7주차의 C 언어 예제 파트 3인데, 이번에는 이제 스위치를 사용해가지고 LED를 껐다 켰다, 뭐 한 개 또는 뭐 네 개를 동시에 뭐 제어하거나 순차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예제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LED를 라즈베리 파이의 IO 포트, 즉 GPIO죠. GPIO 포트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회로를 구성하고 요 LED를 갖다 켜고 끄는 그런 이제 예제를 봤을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플립러닝 시간에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 그때는 하나만, 지난주에는 한 개의 LED에 대해서만 제어를 해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LED 한 개를 켜거나 끄고, 또는 LED를 갖다가 뭐 좀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는 LED하고 저항이 4개씩 필요한 거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주에 예제를 볼 때는 LED하고 저항이 하나만 있으면 됐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 4개를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키트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미리 공지된 그 부품들을 갖다가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항상 이렇게 4세트씩 LED하고 이 저항 4개 맞게 LED를 4개를 구매해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항상 라즈베리 파이의 GPIO를 사용할 때는 이 GPIO의 그 실제 피지컬 핀 번호와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 BCM 번호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C 언어를 사용해서 라즈베리를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와이어링 파이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 갖다가 항상 여러분들이 혼란을 가지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는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 실험할 때는 프린트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책상 옆에 붙여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항상 폰에다가 저장을 하고 다니거나 하면서 봐야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굉장히 많이 다뤄본 사람들도 이 포트폰을 가끔 헷갈려가지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하고, 특히 이제 파이썬하고 C를 갖다 막 섞어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2번 포트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가 파이썬에서는 18번이고, 그리고 와이링 파이썬은 1번인데 이게 가끔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막 그냥 뭐 파이썬을 했다가 막 그냥 자바로 했다가 C로 했다가 뭐 C++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가끔 이 번호가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돕니다. 왜 안 돌지? 하고 한참 이제 디버깅 하다 보면은 어이없게도 이렇게 포트 번호를 틀리는 그런 경우가 심지어 나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냥 외워가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런 그 그림을 갖다가 갖고 다니면서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와이링 파이 1, 4, 5, 6번 포트를 갖다가 이제 LED에 연결해 쓰게 되는데, 이것은 파이썬으로 얘기하면은 GPIO 포트에 18, 23, 24, 25에 해당한다 하는 거. 18, 23, 24, 25. 피지컬 핀 번호로는 12번, 16번, 18번, 22번이다 하는 거.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불구하고 실제로 나중에 실험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꼭 이 와이링 파이 1번 포트를 갖다가 피지컬 번호 18번에 연결하고 4번을 갖다가 피지컬 번호 23번에 연결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예, 있어요. 초창기엔 나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뭐 절대 그런 일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실수하기 쉬우니까 저런 걸 왜 실수하니 하고서는 괜히 그 쓸데없는 근자감 가지지 말고 항상 레퍼런스 갖다가 갖고 다니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4개의 LED를 4개의 포트에 각각 연결했을 때 요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와이링 파이의 번호도 아니고 실제 피지컬 번호에 연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LED를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요 4개의 LED를 갖다가 제어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와이링 파이 .h 인클루드 해줘야겠죠. 그리고 LED 1, 2, 3, 4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매크로를 갖다가 와이링 파이의 IO 포트 번호인 1번, 4번, 5번, 6번 앞에서 보여줬죠. 와이링 파이 1번, 4번, 5번, 6번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피지컬 핀 번호 12번, 16번, 18번, 22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와이링 파이의 1번 포트, 4번 포트, 5번 포트, 6번 포트에 매핑하도록 매크로를 만들어줍니다. 메인에서 이제 항상 와이링 파이 셋업을 갖다가 확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행을 시켰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죽었다. 끝났다. 그러면은 와이링 파이가 제대로 셋업이 안 된 거니까는 라즈베리 파이가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전원이 안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핀 모드 갖다가 이제 LED 1 아웃풋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빠졌습니다. 지금 4개 LED를 쓰기 때문에 핀 모드 하고서는 LED 1만 아웃풋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LED 2, 3, 4 4개를 갖다 전부 다 핀 모드를 아웃풋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핀 모드 여기 소스에서는 한 줄만 나와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4개를 다 해야 됩니다. 핀 모드 LED 1 아웃풋, 핀 모드 LED 2 아웃풋, 핀 모드 LED 3 아웃풋, 핀 모드 LED 4 아웃풋 4개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설명을 안 듣고서 그냥 해보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 돌려봤자 LED 한 개밖에 안 켜집니다. 예, 포트를 갖다 하나만 모드로 세팅했기 때문에. 하지만 핀 모드를 4개를 다 써주게 되면은 4개가 다 지어야 되겠죠. 디지털 라이트 해가지고 LED 1에다 1을 써줍니다. 그럼 켜지겠죠. 그 다음에 2초 후에 LED 1을 0으로 해주면 꺼지겠죠. 그 다음에 LED 2를 갖다 1로 해주면 역시 이번엔 두 번째 LED가 켜지고 꺼지고, 세 번째 LED가 켜지고 꺼지고, 네 번째 LED가 켜지고 꺼지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초 간격으로 LED가 1번부터 켜졌다가 2초 지나면 꺼지고, 2초 지나면 다시 2번 LED가 켜졌다가 2초 지나면 꺼지고, 또 2초 지나면 3번 LED가 켜졌다가 2초 지나면 3번 LED가 꺼지고, 2초 지나면 4번 LED가 켜졌다가 2초 지나면 마지막 4번 LED가 꺼지는 그러한 동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핀 모드를 한 개밖에 안 써주게 되면 LED 1만 켜지고 꺼진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뭐 궁금하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핀 모드를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핀 모드를 하나만 했을 때, 2개만 했을 때, 4개 했을 때 그럴 때 그 차이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핀 모드를 3개만 했을 때는 왜 안 해보냐고요. 예,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에게는 3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2의 n승 1 아니면 2 아니면 4 아니면 8 16 32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5 뭐 7 이런 거 없어요. 예, 항상 1 다음엔 2고 2 다음엔 4입니다. 4 다음엔 8이죠.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갖다가 이제 역시 터미널을 띄워가지고
한번 VI로 이제 소스 편집한 다음 컴파일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한 대로 LDR 켜진 걸 볼 수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꺼지는 걸 없애거나 그럼으로써 뭐 차례대로 하나씩 전부 다 올 LED가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예제를 만들 수도 있고, 중간중간 번갈아 가면서 켜지거나 꺼지게 하는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LED의 디지털 라이트를 갖다가 1과 제로로 만드는 그런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니까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스위치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는 여러분들이 이게 푸시 버튼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건 여러분들 키트에 이제 키트 배부할 때 있을 거예요. 요 스위치를 갖다 따로 구매하는 사람은 스위치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는데, 아마 사용하기 편하려면은 비교적 큰 거라고 하면은 요 그림에 나오는 축처로 보게 되면 요거보다 한 2배씩 정도,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한 4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큰 스위치가 있어요. 사실 뭐 크다고 해봤자 여러분들 요 손톱 크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요. 아니, 엄지손가락보다 좀 작아요.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요 끝에 사이즈 정도면 여러분이 손으로 누르기가 편할 겁니다, 아주. 음. 요 스위치를 갖다 2개를 연결해서 쓰게 되는데, 뭐 하나만 연결해도 되지만은 앞으로의 실험을 위해서 2개 다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스위치에다가 한쪽은 접지, 즉 마이너스 GND를 연결하는 거죠. GND. 요건 접지 표시입니다. 접지 표시는 항상 GND,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부분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GND 여러 군데 있죠. 여기도 있고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군데다 연결하면 됩니다. 아무데나. 그 다른 한쪽은 1번 전원 쪽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과 스위치가 연결되는 쪽은 GPI 포트에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요거는 와이링 파이로 보면은 10번과 11번에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시 보지만 10번과 11번 피지컬 번호로는 24번과 26번 핀이 되겠죠. 와이링 파이가 아니라 파이썬으로는 8번과 7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파이썬 할 때 주의해야 돼요. 파이썬 할 때는 요 24번, 26번이 7번, 8번 순위 아닙니다. 8번, 7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와이링 파이가 사용될 때는 12번, 13번 포트지만은 파이썬에 사용될 때는 10번, 9번 포트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는 파이썬 하는 사람 이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와이링 파이가 편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와이링 파이도 꼭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요 3번, 5번, 7번 피지컬 핀 보게 되면은 와이링 파이로 7, 8, 9번 되면 참 좋겠죠. 근데 8번, 9번, 7번이에요. 뭐 어쨌거나 세상 사는데 만만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링 파이에 10번, 11번 연결한다. 즉 24번, 26번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핀번호 절대 깔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스위치를 전원에 연결해 가지고 입력을 줄 때, 그럴 때는 이 스위치를 갖다 눌러서 연결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요 10kΩ 저항으로 띄워진 요 전압이 접지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저항에는 위쪽에는 그 3V가, 그리고 아래쪽에 0V가 접지 연결되니까 0V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포트에 들어간 전압은 0V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스위치를 갖다 연결하지 않았을 때, 즉 손을 뗐을 때는 3V가 저항을 거쳐가지고 그대로 포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뗐을 때가 1이고 눌렀을 때가 0이에요. 이거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회로 갖다 우리가 풀업 회로라고 그러는데, 3.3V가 입력되는 경우가 1이고 0V 입력되는 경우는 0입니다. 눌렀을 때는 0V 입력되는 거예요. 어디에? 요 포트에. 요게 0V가 접지에 연결되기 때문에 누르면은 0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면 false, 즉 입력이 0이 되는 것이고, 떼면은 true, 요 포트에 들어가는 입력이 1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생각했을 땐 누르면 1이다,
떼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는 절대 아닙니다. 반대예요. 풀업 회로의 경우에는 누르면 0, 떼면 1이다 하는 거 꼭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로 연결을 요 그림 프리칭 회로로 갖다가 참조해가지고 한번 연결해보기 바랍니다. 요 브레드보드에 세로 연결, 가로 연결 요거 잘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갖다가 연결했을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풀업 회로에 가지고 스위치 연결했을 때 그랬을 때 요 스위치 입력 갖다가 어떻게 받느냐. 먼저 스위치를 갖다가 디파인 해가지고 와이링 파이 10번 포트로 매크로를 정의합니다. 물론 요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include 하고서는 스탠다드 IO 매치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와이링 파이 매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써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빼고서는 프로그램하면 안 됩니다. 스위치 1은 10번으로 이제 매크로를 했습니다. 이 스위치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갖다가 변수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receiv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인트저로 선언하죠.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프로그램 잘하게 되면은 뭐 캐릭터로 선언하거나 아니면 쇼트로 선언해도 됩니다만은 일단은 인트저로 선언합니다. 역시 와이링 파이 셋업을 확인하도록 하고 핀 모드에서 LED를 갖다가 1을 아웃풋을 하고 스위치 1을 인풋을 합니다. 데이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스위치 1, 요 10번 포트는 인풋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루프를 돌려가지고 인풋을 받아봅니다. 데이터를 리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스위치 1에 대해서 매크로를 10번을 정의한 것을 우리가 읽는다. 읽는 것을 선언했다고 그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 리드로 스위치 1에 해당하는 요 10번 포트를 읽어봅니다. 읽은 결과를 receive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눌렀다면은 0이 될 것이고 뗐다면은 1이 될 것이죠. 그래서 눌렀을 때는 즉 리시버가 0일 경우에는 LED1을 끕니다. 꺼지는 거죠. 그리고 리시버를 갖다가 1로 만들면 즉 스위치 1을 손을 떼게 되면 그러면은 LED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시키면은 일단 LED1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은 LED에 불이 꺼지죠. 다시 스위치를 손을 떼면은 LED1이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여러분들이 한번 역시 마찬가지 터미널 실행해 가지고 한번 스위치 동작에 따른 포트 LED 동작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쯤이면은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라즈베리 파이를 갖다가 배부를 받아 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승진급한 사람은 바로 이제 이런 실험을 해보려고 덤빌 겁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항상 뭐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해보는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것은 엔지니어의 기본적인 그 소양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나 같아도 나도 옛날부터 그랬지만은 뭘 하나 새로 봤잖아요. 못 참아요. 바로 그 자리에 뜯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뭘 해봅니다. 뭐 장난감을 받든 아니 어떤 뭐 교재를 받든 공부를 받든 간에 뭔가 하여튼 그 자리에서 바로 해봐요. 별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엔지니어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뒀다가 나중에 하는 이런 성격은 엔지니어링에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 한번 이제 스위치 두 개를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놔봤습니다. 자,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핀 모드 LED 1, 2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아웃풋을 해놨고 그 다음에 스위치 1과 스위치 2를 둘 다 인풋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후에 요 루틴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요 루틴을 사용하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둘 다 각각 골라서 해볼 텐데 하나는 이제 스위치 1을 갖다가 입력 받아가지고 바로 LED 1을 동작시키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receive 2를 갖다 받아가지고 LED 2를 동작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위치 갖다가 먼저 입력을 받은 즉시 LED1이 동작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2의 값을 받겠죠. 한데 케이스 B에서는 receive 1과 receive 2 값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LED1과 LED2를 동작시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가?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미리 잠깐 얘기해 주면은 겉으로 여러분들 그냥 보면은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아마 똑같이 보일 겁니다. 아마도 똑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동시에
스위치를 갖다가 동작시키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위치와 스위치를 동시에 딱 눌러요.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동시에 뗐을 때, 그럴 때 과연 LED1과 LED2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속 연사 촬영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도 차이를 뭐가 다른지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이 굉장히 좋다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 눈에 그 센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은 구별을 못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요 부분과 또는 요 부분 사이에다가 딜레이를 넣어가지고, 뭐 딜레이 예를 들면 한 100 정도, 그럼 0.1초죠. 그 정도 넣어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은 아마도 차이를 좀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요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스위치 1을 눌렀을 때는 그 LED 1만 반응하고, 스위치 2를 눌렀을 때는 스위치 LED 2만 반응하는 건 똑같습니다. 양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스위치를 가지고 각각의 LED를 갖다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어하는 이런 케이스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개의 스위치를 사용할 때에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미리 그 수업을 받거나 공부를 했다면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텐데,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그 채터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눌렀는데도 안 누른 것처럼, 또는 안 눌렀는데도 마치 여러 번 누른 것처럼, 한 번 눌렀는데 나는 분명히 한 번 눌렀는데 막 스위치를 갖다 한 5번째 누른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이것은 두 개 이상의 스위치를 사용할 때, 즉 두 개 이상의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때 그런 동시성 문제하고도 관련됩니다. 일단 채터링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스위치를 한 번만 눌러도 여러 번 입력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뭐 하드웨어 회로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채터링 방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학기의 요 실험에서는 이 채터링 현상에 대한 그런 채터링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을 직접 실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나 아니면 다른 그 웹에서 보고서는, 구글에서 보고 이 채터링 방지하는 하드웨어 회로나 아니면 이제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는 건 좋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부한 그 스위치는요, 엔간해서는 채터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값싸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스위치예요. 음, 문제는 포트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문제입니다. 그때 우선순위가 있느냐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요 케이스 A, 케이스 B가 바로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라즈베리 파이는 그 뭐 인텔이나 AMD CPU와는 달리 40개의 GPI를 사용할 때 입출의 우선순위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순차상, 예,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된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이 프로그램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마치 동시에 이 프로그램 라인이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서가 있죠. 요게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실행되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요게 라인이 실행되는 이런 순서가 있죠. 이 순서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포트를 동시에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것은 사실상 완전 동일성, identical coincidence를 갖다 보장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O 포트를 갖다가 제어할 때는 어느 포트를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다음 포트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즉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으로 결정한 다음에 프로그램 상에서 그 우선순위, 먼저 수행할 것, 나중에 수행할 것을 결정을 해서 프로그램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스위치 동시 입력을 갖다 완전히 정말 뭐 마이크로 나노 세컨드 단위로 정말 동시에 딱 스위치를 갖다 제어하는 그런 그 제어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LED를 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LED를 동시에 켜겠다. 쉽지 않습니다. 뭐 나노 세컨드 정도의 수준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한데 뭐 거의 어려워요. 시간차 출력 현상이 존재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기 바랍니다. 다만 그 시간차라는 것이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차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거나 굉장히 복잡한 뭐 루틴들, 함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포트를 제어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포트 간의 시간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상하다. 두 개 포트 내가 동시에 1 넣었는데 왜 껌뻑 껌뻑 두 개가 왜 다르게 나오지?
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차가 눈에 보일 정도다 그러면은 시간차가 안 나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갖다 알고리즘 갖다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간차가 최소한으로 나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셔터링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포트 프라이어티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고급 라즈베리 파이 제어를 할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어, 포트 우선순위 같은 걸 제어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서 라즈베리 파이를 다루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이제 이미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는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한 공지가 그 올라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괜히 뭐 중간고사 공지 못 받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시험 못 망쳤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9주차부터는 이제 플립 러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플립 러닝 과정도 지금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공지를 한 걸 보게 되면은 실험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걸로 대면 수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수업은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집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조원들끼리 만나서 플립 러닝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 온라인 플립 러닝에 대해서 또 공지를 갖다 한번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올릴 테니까 잘 보고 9주차 준비를 해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수고했고 중간고사 잘 보기 바랍니다.